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 우리의 신풍제약 되겠습니다. 종목 코드 0191-710이 되겠고, 저번 영상에는 사실 뭐 이렇다 한 뭐 신풍에 대한 약간 뭐 객관적인 정보 분석보다는 이제 신풍제약 주주분들이 느끼실 법한, 뭐 저도 이제 저는 뭐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저도 느껴봤던 걸 아마 이제 다른 분들도 충분히 공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가볍게 영상을 좀 찍어 드렸는데, 뭐 그게 좀 위로가 됐다면 뭐 그런 댓글 남겨주셔가지고 그래도 긍정적인 영상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 한 주가 끝났어요. 한 주가 끝났고 신풍제약 종가가 저가로 마감을 했는데,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그렇게 막 좋지 않았죠, 사실. 근데 이제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외국인 지분율이 거의 한 10% 가까이 됩니다. 지금 9.7, 9.8, 막 9.6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약간 좀 소신 발언 한답시고 말씀드렸던 게 이제 놀이터다. 지금은 뭔가 이제 나올 정보들은 어느 정도 나왔고, 앞으로 나올 정보는 과연 진짜 효과가 있는지, 뇌졸중 임상이 어떻게 됐는지가 두 가지 가장 키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역시 우리가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 업데이트되는 이제 기사들과 뉴스들 이런 거 보면서 차트 흐름 보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댓글로 한 분이 남겨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알게 됐는데, 이제 여기 그 기간이죠. 임상 기간이 이제 다 리크루팅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여기 36대 요쪽 빼고, 여기 난얘 아직 모집 중이 아니다 뭐 이렇게 빼고 나머지 다 모집 중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이제 댓글로 남겨주셨고, 추가적으로 임상 개시자한테 연구 마지막 업데이트 내용이 전달되었음이라고 이제 강승균님께서 댓글 남겨주셔가지고 저도 확인했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받고, 일단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요, 우리가 그 예전에 이제 유재만 대표님께서 방송 나와서 하셨던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 번 더 곱씹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기사가 좀 괜찮은 기사가 있었어요. 천연두, 패스트, 에볼라, 코로나까지 역사를 바꾼 전염병들. 근데 여러분들 주식을 뭐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찾아본 게 어떤 건가요? 주식을 하시면서 뭐 각자 이제 찾아본 게 있겠죠. 뭐 코로나 같은 제가 제일 먼저 찾아봤던 건 그거였어요. 전염병이 세상에 창궐했을 때의 지수의 흐름. 근데 코로나까지 거의 모든 전염병들이 창궐을 했을 때 지수가 빠지다가 다 V자 반등을 했습니다. 다 V자 반등. 그래서 코로나 때도 다른 과거의 전염병들이 터졌을 때도 지수가 쭉 밀렸었는데 과연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 다 V자 반등 나왔었거든요. 근데 코로나도 마찬가지로 V자 반등을 연출해낸 전염병 중에 하나였고, 제가 이 기사를 갖고 온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 신풍제약의 피라맥스가, 결론은 이겁니다. 신풍제약의 피라맥스가 코로나 치료제로서 효과가 있다면 게임은 끝난다 이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냐면 뭐 물론 지금이야, 옛날에는 되게 사람한테 막 조선시대에 뭐 걸리면은 막 죽고, 지금은 별거 아닌 질병을 옛날에 걸리면 자꾸 죽고 막 이랬었는데, 그런 전염병들, 그런 거 빼고, 완벽하게 잡은 전염병들 빼고는 아직도 과거의 전염병들이 계속, 그러니까 완벽하게 종식이 된 전염병들이 아니다 이거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 코로나도 역시 추후에 완벽하게, 백신은 나오기 힘들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의사 선생님께서. 왜냐면 변이가 있으면 그 변이에 맞춰서 또 백신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근본적으로 뭐 물론 백신이 완벽하게 나온다면 근본적인 방식, 그걸 전염병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백신이 되겠죠. 그죠? 근데 그게 안 된다면, 계속 감기 마냥 계속 변이가 일어난다면 치료제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기사를 보면서. 이게 10월 1일 기사거든요. 제가 오늘 봐가지고 뉴스를 막 보다가 이 기사를 봤는데, 결국 결론은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치료제로서 피라맥스가 효과가 있다면 된다. 그거면 될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차피 신풍제약은 MSCI 지수 편입도 됐고, 코스피 지수 편입도 되고, FTSE 지수 편입도 됐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지분이 확 빠져나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고, 그리고 이게 완벽하게 종식이 되는 게 아니라면, 그 코로나 치료제로서 효과가 있다면 그거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유지되고, 그게 이제 실적에 반영되고 이제 그런 회사로 발전해 나가겠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인 에볼라를 좀 볼게요.
에볼라 바이러스는 76년 콩고민주 공화국 에볼라강 인근 마을에서 처음 확인된 전염병입니다. 처음 발병됐을 땐 치사율이 높았지만 그 후에 수십 년 동안 발병하지 않아 사라진 것처럼 여겼으나 다시 2014년 기점으로 다시 등장을 했다. 빠른 속도로 퍼졌고 기니에서 6개월 동안 9천 명이 감염됐고 그 중에 절반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76년에 처음 발견한 전염병이 종식된 줄 알았는데 14년에 다시 한번 등장을 했고 그 결과 9천 명이 감염이 됐고 그 중에 절반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에볼라 치료제가 완벽하게 이걸 종식시킬 수 있는 치료제가 나왔다면 이렇게 4,500명이 죽지 않았겠죠. 네,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전염병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도 앞으로 완전히 종식이 안 된다면 미래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전염병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에 무게를 둘 수 있다는 거죠. 제 말은. 그죠? WHO는 2016년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가 종식됐다고 선언했지만 2019년에 다시 에볼라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국제공중보건위기 상황으로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6월에 에볼라가 종식됐다고 발표했는데 벌써 이번이 10번째예요. 번복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물론 잡히면 너무 좋겠지만 완벽하게 잡히지 않는다는 상황에서 신풍제약이 필요하면서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완전 튼튼해진 회사가 되는 거겠죠. 더욱더 튼튼해진 회사가 되겠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밖에도 인류를 공포에 빠뜨린 전염병은 많다. 결핵, 장티푸스, 말라리아, 매도, 에이즈 함께 살고 죽었다. 의학이 발전하면서 불치병이랑 여겨졌던 질환들도 고칠 수 있게 됐지만 언제라도 우리 앞에 새로운 병, 새로운 모르는 병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진단키트가 중요성이 이제 코로나 처음에 이제 대두가 된 거죠. 아, 사스도 그랬죠. 사스. 그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9개월 만에 전 세계 214개국으로 퍼졌고 100만 명 이상이 이 질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많이 죽은 거죠. 많이 죽기도 했고 전염성도 워낙 셌고. 근데 아직 이 기사를 보면서도 아시겠지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백신이 오늘도 렘데시비르 효과 없다. 근데 신풍제약은 사실 렘데시비르로 그렇게 주가가 그렇게 크게 반영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큰 효과보다는 그냥 오늘 약간 좀 시장이 연동되지 않았었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백신은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댓글로 어떤 분께서 야, 백신이 네가 변이에 뭐 효과가 없다 이런 말 했는데 그 네가 어떻게 하냐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는 이제는 말해도 될 것 같아요. 유튜브 이제 닥터 심님께서 백신하고 뭐 항체나 이런 거 다 특징을 설명해 주시면서 백신은 변이가 일어난다면 효과가 크게 없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입을 빌려서 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백신 기사도 우리가 또 챙겨야겠죠. 그 우리나라 국가에서 너무나도 사랑하는 SK와 또 셀트리온과 그죠? 너무 사랑하는 기업인 것 같아요. 국가에서 코로나 백신 3개사 인체 임상을 진입을 했다라는 게 오늘 아침 기사에 나왔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식약처의 임상 일상 신청, 제넥신도 일상 진행 중. 하지만 해외에선 잇따라 임상 중단, 지나친 기대도 우려도 금물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SK 사이언스 얘기 나오고 제넥신 얘기 나오고 뭐 진원생명과학도 있고 막 하죠. 진원생명과학도 여기 나오고 녹십자도 나오고 녹십자랑 그 셀트리온이죠. 임상시험에서 부작용 발생은 통상적이다. 국내 백신 임상에서도 당연히 이런 과정이 생길 수 있다. 지나친 기대도 지나친 우려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제가 부강약품도 영상 보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부강약품이 임상이 1월로 연장이 됐어요. 연기가 됐었죠. 원래 10월까지 이번 달에 끝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임상이 뇌졸중도 이제 뭐 임상 뇌졸중 발표도 뭐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임상이 연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지 않습니까? 바이오 기업들은. 근데 그때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이오의 임상 연장은 되게 특별한 이슈가 사실 아닙니다. 이게 되게 보편적인 거고 어떻게 모든 그 실험과 임상 실험이 그 기간을 맞춘다고 해서 그 기간에 예를 들어서 정말 극단적으로 너무 좀 쪼잔하게 보면은 10월 31일까지가 임상 종료 날인데 10월 30일까지 끝낼 수 있었던 데이터가 31일로 넘어가면 발표를 하면 되는 것 같은데 하루가 미뤄져요. 그럼 10월, 11월 극단적이에요. 11월 1일로 임상이 연기되면 이것도 주가도 민감하게 반응할 거예요. 또 하루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이미 뭐 유재만 대표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이제 내년 초쯤에는 이제 종료가 될 것 같다, 기대가 된다 하면서 이제 종료가 되고 효과가 있다고 나오면 그 식약처와 이제 긴급승인에 대해서 논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도 연장
또 되면은 또 되는 대로 또 주가에 또 반영을 받겠죠. 예, 빠질 수도 있고. 예, 그렇게 되지만 그런 이슈가 나왔을 때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놀라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물론 저야 긴급 승인을 누구보다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저번 영상도 말했지만 주가 빠진다고 제가 신풍제 안 찍어드린 적 있습니까? 주가 급등한다고도 안 찍어드린 적 있습니까? 주가 장중에 막 급락 나온다고 제가 그날 바로 찍어드렸죠. 예, 여러분들 곁에는 허브경제TV가 있다는 거 꼭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라리아 이때 이제 유재만 대표님의 인터뷰를 제가 정리했던 건데, 한국하고 남아공에서 임상 이상이 진행 중이고 남아공에서는 내년 초쯤 종료 기대. 긴급 승인은 임상 이상 결과에 따라 안정성과 유효성이 입증된다면 시각조와 협의할 수 있다라고 약간 좀 드라이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당연히 이거 입증되면 긴급 승인 해야죠. 예, 효과 있다는데 아무리 나라에서 신풍제약을 외면하고 여러분들이 신풍제약을 좋아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더라도 이 기업은 꿋꿋이 자기 갈 길을 가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임상만 잘 되면 좋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의 근거, 그러니까 제 기대 중에 하나는 이게 잘 됐을 때, 잘 됐다, 효과가 있다 하면은 나라도 아무리 외면을 한다 해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아, 효과가 있다는데 나라에서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이제 긴급 승인 가능성. 두 번째, 효과가 있다 하면은 나라에서 뭘 안 해도 어차피 코로나는 세계적인 질병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패닉에 빠뜨린 질병이기 때문에 이 효과가 있다고 딱 나온다면 세계 역시 외면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일양약품 시간에도 말씀드린 게 러시아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이 효과가 있으면 된다. 예. 그걸 한 문장으로 말씀드렸지만 그 안에는 이런 얘기가, 이런 제 생각이 있는 겁니다. 눈치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잘 됐다 결과가 나오면. 근데 이게 이제 3개월 남았어요. 내년까지라면. 부강약품도 3개월 남았어요. 일양약품 한 6개월 남은 것 같아요. 4년이라 내년 4월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결국 아무리 늦어도 내년 1분기 안에는 승부가 나는 겁니다. 네, 내년 1분기 안에 승부가 나는 거고, 뭐 여러분들 지금 이게 3월, 거의 한 9개월 동안 이 신풍제약과 동고동락을 같이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9개월 하면은 내년 3개월만 더 기다려야 된다 하면 1년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약간 그 희노애락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신풍제약이. 3개월만 좀 더 기다려 보시죠, 여러분들. 제가 3개월 안에 또 연장이 되면은 또 연장되는 대로 또 영상 찍어서 우리 같이 분석하면 되는 거고, 어제 신풍제약에서 나 이제 신풍제약 아니다 하신 분들은 나가시면 되는 거고, 여러분 뭐 이거 보시는 분들은 신풍제약에 꾸준히 관심 있으시니까 보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저랑 이제 죽을 때까지 가는 거죠. 신풍제약 영상 보면서 하한가를 가든 상한가를 가든 점상을 가든 점아래 가든 우리는 이제 신풍제약으로 맺어진 인연이기 때문에 신풍제약과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신풍제약의 그 디테일한 이 기업의 분석, 이 약이 어떤 약인지는 아마 여러분들도 저도 머릿속에 다 있을 거예요. 알테스네이트와 뭐 피로나리딘의 복합물로 뭐 알테스네이트는 어떤 효과가 있고, 피로나리딘은 뭐 에볼라 바이러스의 효과가 있고, 이런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그리고 심지어 유재만 대표님께서 방송 나오셔가지고 뇌졸중에 관해서도 되게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이것도 우리 같이 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기업 모멘텀은 이미 이 패시브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나올 이슈 그리고 대응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아쉽게 됐지만 부강약품도 저점 이탈시켰어요. 부강약품도 저점 이탈시켰고, 일양약품만 저점을 지켰고, 신풍제약도 저점 이탈시켰고, 코로나 치료제들 다 밀렸거든요. 다 밀렸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크게 의미 부여를 하기는 조금 어렵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 편입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비율, 외국인들이 얼마나 나오고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그 수량이 유의미한지만 분석을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거래량이 예를 들어서 200만 주가 터졌어요, 여러분들. 200만 주가 터졌는데 여기서 외국인 매도가 100만 주가 나갔어요. 이건 유의미한가요? 무의미한가요? 당연히 유의미하죠. 거래량 200만 주가 터졌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10만 주예요. 외국인 매도가 10만 주 나갔습니다. 이거 유의미합니까? 무의미합니까? 물론 유의미할 수 있지만 무의미한 게 더 가깝죠,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실제로 오늘 볼까요? 제가 이거 보진 않았는데, 신풍제약 100만 주가 터졌어요. 100만 주가 터졌는데 4만 주가 나갔다? 그럼 몇 프로죠? 0.4%인가요? 유의미할까요? 무의미할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외국인 그 보유 양이 9.8%예요. 0.4% 나갔어요. 유의미할까요?
물론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수급이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전 크지 않다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뭐 차라리 이렇게 들어오던지 그냥 차라리 대놓고 사던지. 근데 여기 보시면 또 800만 주 터졌는데 20만 주인데 주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800만 주 대비해서 20만 주는 유의미하다, 무의미하다? 상대적으로 무의미하다라고 해석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 예시가 정확하게 있네. 1100만 주 터졌는데 100만 주가 들어왔어요. 이날 그 상한가 간 날이구나. 1100만 주 이거 완벽한 예가 되네. 1100만 주 터졌는데요. 100만 주가 외국 매수해. 이거 유의미하다 할 수 있을까요? 무의미하다. 이거 너무 10%인데요. 의미 있죠. 그러니까 이런 날을 기준으로 보지. 약간 이렇게 막 100만 주 터졌는데 4만 주 나가고 180만 주 터졌는데 7만 주 들어와 하는 거에 크게 의미를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 신풍제약이 코로나 치료제에 효과가 있다고만 얘기가 나오면 게임이 끝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당장은 주가가 만약 그날 치료제로 효과가 있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안 올라갈 수도 있죠, 물론 당연히 뭐 올라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팬데믹을 불러일으킨 질병이기 때문에 이 신풍제약의 주목도는 미래로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여러분들이 처음에 신풍제약을 매수 버튼 눌렀을 때 그때를 잊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결국 이 종목은 코로나 치료 물론 뇌졸중도 중요하겠지만 코로나 치료제에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만 따지면 돼요. 결국 그 전까지는 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하루 이틀짜리 이슈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고, 신풍제약은 여러분들을 신풍제약의 영상을 열심히 찍는 유튜브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풍제약이 급락할 때나 급등했을 때나 언제나 여러분들을 곁을 지켰던 신풍제약의 한 사람 허브경제TV였다는 거 잊지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이니까 주말에는 주식 생각 좀 안 하시고 좀 푹 쉬시면서 다음 주를 위해서 재충전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